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가자. 조선의 제도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지금도 그게 우리가 팔도 사나이 군가에 보면 그런 것들을 보듯이 8도로 나눈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무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네. 그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무과가 있었다는 것은 고려시대와 대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전기 오늘은 이제 그 중앙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제도 그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쉽게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왕조 시대니까 왕이 있었죠. 왕 밑에 뭐가 있어요? 의정부, 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춘추관, 성균관 이렇게 있었고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세 개를 합쳐서 삼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밑에는 육조가 있었고요. 육조에 이호, 예병, 공조 6개의 육조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의정부는 그야말로 이제 그 정성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삼정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승정원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비서실 정도 되는 거죠. 예.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왕의 비서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지요. 네. 그리고 의금부는 사법감찰기관이죠. 예, 사법기관이 의금부입니다. 사헌부는 의금부는 이제 그 사법기관이지만 사헌부는 관리감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들은 사헌부가 떴다 그러면 참 무서워했죠. 예, 의금부는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었고요. 사헌부는 관리에 적용되는 기관이었습니다. 사관원은 왕하고 간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왕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한번 간정을 하는 곳입니다. 홍문관은 그야말로 정치 자문기관.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왕의 명령에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한다 해서 3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추관은 이제 역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었고요. 성균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로 중앙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 이렇게 했는데 지방은 전국 8도하로 나누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가자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8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도 밑에는 이제 부, 모, 군, 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요. 여기에 현감, 수령, 목민관 등을 임명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지속되었던 향부곡소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에 소속이 되게 되죠. 네. 그리고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군현이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고려와 비교를 해보면 고려에는 주현과 속현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주현은 뭐예요? 관리가 파견된 것이고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아서 향리가 다스렸다 하는 것이죠. 근데 조선시대는 모두 파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향리는 고려시대는 실제로 향리들이 그래서 큰 역할을 했지만
조선시대 향리는 육방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됐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유향소라는 것이 있어서 유향소는 그 지방의 뭐라 그럽니까? 지방의 그 유력 세력이라기보다는 지방에서 추앙을 받는 그 유학자들이죠. 그분들이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좌수, 별감 같은 것을 별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유향소와 중앙을 연락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사제도는 중앙에는 오위, 그 다음에 지방에는 육군과 수군을 뒀었는데요. 오위는 의홍위, 용량위, 호분위, 충자위, 충무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오위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는 이제 바뀌죠. 예,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에는 오위를 뒀다. 지방에는 육군, 수군을 뒀는데 육군은 육군의 수장은 병마절도사, 수군은 수군절도사, 뭐 수군 통제사라고 뭐 얘기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어 체제에 있어서는 이제 진관 체제, 재성 방략 체제, 진관 체제 뭐 이렇게 뭐 나왔다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진관 체제는 해안과 국경 등 중요 지점에 그 진을 설치하고 그 진이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관 체제가 기본적인 조선의 방어 체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재성 방략 체제로 바뀝니다. 이 재성 방략 체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방에서 군사를 직결지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으면은 중앙에서 지휘관이 내려와서 이들을 지휘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 좋은데 이제 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즘이야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나 내려간다 그러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집결을 했는데 지휘관이 안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나중에 다시 진관체제로 환원이 되는 것이에요.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잡색군은 뭔가 하면은 향토 예비군 지금으로 향토까지는 그런가요? 좌우지가 예비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직 관료라든가 향리, 그 다음에 신량역천, 노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량역천은 뭐예요? 껍데기는 양반인데 하는 일은 천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량역천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나 노비까지 해서 모든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통신제도로는 이제 여권 여러분들 아시죠? 말 타고 가다가 이제 역에서 말 바꿔서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여권제죠. 네, 그 다음에 조운제는 뭐예요? 배로 이제 운반하는 거죠. 봉수제는 뭡니까? 봉수제는 여러분들 아시죠? 봉수대를 만들어 갖고 연계를 피워서 통신하는 제도죠. 예, 그리고 관리 등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관리 등용 제도로는 이제 과거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과거를 오늘은 이제 과거 제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제도는 문과, 기술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과는 생진과가 있었어요. 생원과 진사죠. 네, 여기에 수업까지 합격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문과, 오리지널 대과에 도전을 하는 사람, 거기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합격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사와도 꽂고 하는 것입니다.
무과는 이제 무과 그대로 있었고요. 기술과는 잡과 쪽입니다. 그래서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뭐 이렇게 여러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보면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율과 뭡니까? 법률이 아닙니까, 그죠? 의과는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잡과 취급을 당했다.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면은 그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문과, 기술과로 나눠져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제도를 보면은 잘 안 보이나요? 자세히 보시면 볼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육으로는 이제 개인 교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서당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양에는 사부학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등교육으로 기관으로.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라는 게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소과를 거치게 됩니다. 소과가 뭐예요? 생진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과에서 저거 되면 관리 후보 시험으로 소과에 서 합격을 하면 이제 하급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하급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부학당, 소과를 거친 사람이나 사부학당 출신들이 이제 성균관이 뭐 최고 교육기관이죠.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과에서 다시 대과에 응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33명을 뽑습니다. 대과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위 관리를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 과거는 식년시,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식년시가 있었고요. 증광시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한 번씩 실시하는 거예요. 알성시는 국왕이 선조들의 본묘 제례할 때 그때 뭐 실시하는 거 해가지고 특별시라고 그러죠. 예, 특별 시험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청거, 취재, 음서 등으로 등용이 되는데요. 취재라는 것은 하급관리 채용 시험이고요. 청거라는 것은 상급 이상 관원이 이제 3년마다 3명을 청거해서 임용을 하는 거예요, 청거. 근데 뭐 청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음서는 뭐예요? 2품 이상 관리 자제분들이죠. 예, 그래서 음서는 고려에는 몇 품이었죠? 5품이었죠, 그죠? 예, 근데 조선은 2품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적이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